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말로 싸움의 해법을 열어보는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첫 코너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본 코너에는 미래통합당 김근식 전 선대위 대변인입니다. 여의도 입담꾼 두 사람의 거침없는 입담 대결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 역시나 남북관계 관련된 얘기입니다. 내각과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쇄신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죠. 먼저 우리 여당 측 현근택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외교안보 라인 쇄신론 필요하다, 필요 없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현재 당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필요 없다. 네. 우리 김근식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외교안보 라인 쇄신보다는 청와대 인식이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두 분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하나씩 좀 저희가 짚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현근택 부위원장님, 김현철 통일부 장관 아직 사표가 수리는 안 됐어요. 네네. 그러면 대통령이 이 사표를 반려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인적 쇄신 없이 저는 뭐 수리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아마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이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번에 가장 어쨌든 문제가 됐던 게 대북 전단 문제인데 예. 네. 이게 사실은 현행법 하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남북 합의서에도 안 하기로 했고 네네.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거를 막았거든요. 예. 근데 어찌 보면 약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예. 좀 학자 출신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이 좀 떨어졌던 거 아닌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마 근데 어제 사퇴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 좀 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기자회견문 써서 기자회견 이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간단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사퇴를 먼저 제시하고 회견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이거를 물르기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적절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도 일단 외교안보 라인이 전반적으로 이제 입장과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네네. 그런데 김현철 장관이 콕 집어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제가 볼 때 좀 애꿎은 측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지금 남북관계 꼬였다고 다들 전문가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김현철 장관은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네. 아, 예. 오히려 뭐 지금 국정원장이나 안보실장 같은 경우 임기 초반부터 같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 사실은 대북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 더 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김현철 장관만 콕 집어서 전단 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했고 북한의 비율을 맞추는데 부족했다. 그래서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북에 주는 시그널은 저는 전혀 다른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오히려 지금 국민이 바라는 바는 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보고 이제는 대북 정책에 좀 확고한 원칙을 좀 보이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외교안보 라인 교체는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는 잘해왔는데 통일부 장관만 조금 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더 북한의 비율을 맞췄어야 되는데 못 맞췄다. 좀 소극적이었다. 만약 이런 맥락에서 통일부 장관을 한 명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퇴를 시킨다는 건 제가 볼 때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잘못됐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전 대변인께서는 그러면은 장관 한 명의 사의 표명 대신에 뭔가 청와대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뭐 인적 쇄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알고 나름 이제 논리를 생각해왔는데 반대로 얘기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북한이 흔든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실장을 바꾸면 저거는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앞으로 더 흔들겠죠.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인적 쇄신을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하는 게 맞고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 북핵 문제잖아요. 핵과 어찌 보면 제재 해제 문제인데 그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결국은
북핵 회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거고 제재 문제도 결국은 유엔이나 미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또 아마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의용 실장이나 뭐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했잖아요. 그때 당시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풀어가지고 뭔가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좀 원상복귀하는 정도는 본인들이 좀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 전 대변인님이 아까 이제 청와대와 대통령의 인식 변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대통령이 이제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언급했잖아요. 네. 그런 점도 뭔가 부적절한 발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이제 전직 통일부 장관들, 예. 그다음에 이제 원로들을 이제 모시고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지 상의를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이 뭐 전달되지는 않습니다만 예. 참석했던 분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 김여정의 막말 그리고 이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해하고 네. 굉장히 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결론은 그렇지만 우리가 더 인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여전히 저는 대통령의 인식은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북한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더 참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좀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철 장관의 책임을 묻는 건 이번에 사퇴 표명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사고를 쳤어야 된다. 좀 더 과감하게 문제를 일단 풀고 미국하고 사이가 나쁘더라도 끌고 갔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북한 편을 들어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김현철 장관이 도대체 하는 게 없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제가 특정 인물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김현철 장관이 사퇴하고 대통령의 인식은 조금 더 변화가 없이 여전히 참고 끝까지 내가 북한에 대해서 내 애정을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대북 정책이라는 게 그냥 기존의 입장에 그대로 맞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의 근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관임 가지고는 저는 지금의 이 국면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 김민식 교수님이 이제 북한 전문가신데 예. 그러니까 북한 편을 든다라는 표현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항상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뭐 중국 편에 설 거냐, 미국 편에 설 거냐. 우리가 어찌 보면 지정학적으로 그럴 수 없는 위치예요. 네. 그러니까 북미 간의 협상이 있어서 저는 뭐 한쪽의 편을 든다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아마 뭐 남북 간에는 사실은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을 합의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안 됐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좀 찾아가서 뭐 설득을 하든지 처음에 우리가 개성공단 만들고 금강산 갈 때도 미국 적극 찬성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근데 그거를 마치 뭐 북한에 더 기울었느냐, 미국 편을 드느냐 이렇게 선택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런데 어제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던 게 전직 통일부 장관과 그리고 남북 문제 관련 원로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면서 한 얘기였죠. 그런데 이 자리의 성격 자체를 두고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번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도발 관련 여야 원내 정당 대표 연석 회의를 제안합니다. 같은 편만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거기가 거깁니다. 여야가 함께 모여 북한의 의도와 노림수를 분석하고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 대처를 통해 강력하고 원칙 있는 대북 전략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김근식 전 대변인님. 네. 과거 인연도 많긴 한데. 그런데 어제 같은 편만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 좀 다른 생각 가진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좀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어제 오찬을 한 것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하니까 예.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의 이 난국, 그다음에 남북관계 위기를 돌파할 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네. 두루두루 균형감 있게 반대 여론도 들어보고 찬성 여론도 들어보고 예. 신중한 접근도 들어보고 과감한 접근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제 오찬에 모이신 분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하셨던 분들이고 예.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통일연구원장이나 외교안보 특보로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적극 찬성하면서 사실은 언론이나 이 대외 활동을 통해서 적극 지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비슷한 분들이 모여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대통령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원내 정당 대표 연석회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통합당 대표가 들어가야 되고 김종인 대표가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도 교섭단체는 아닙니다만 원내 정당은 맞기 때문에 예. 원내 정당 대표로 들어가고 또 열린민주당에 또 최강욱 대표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저는 두루두루
우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대표를 청와대에서 초치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폭넓고 그다음에 좀 포용적인 자세로 대통령이 경청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우리가 정치할 때 이야기할 때 외교 안보 분야는 초당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초당적이라는 건 바이파티san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당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대통령도 귀담아 들을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김근식 전 대변인께서는 안철수 대표 말에 좀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부를 거냐 문제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의원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저는 아마 이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헌법기구가 있습니다. 민주평통이라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헌법상의 주체가 이제 경제자문회의랑 민주평통이 있는데요. 이런 건 저는 아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정당 문제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비대위 취임하시고 당대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모든 정당들을 다 만나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범위 문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모든 정당 그럼 만약에 원외에 있는데 민생당은 빼느냐.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원칙적으로 보면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도 만나면 아마 야당을 만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대응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국회로 가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